인생의 끝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 가질 거리 아닙니다. 더 높이 올라갈 걸도 아닙니다. 왜 나답게 살지 못했을까? 이 한마디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공했는데도,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는데도, 마지막에는 똑같이 이 후회가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니체는 이 질문에 대해 평생을 바쳐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상하게 눈물이 납니다. 무엇 때문인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슬픈 것도 아닙니다.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냥 텅 빈 것 같습니다. 그 텅 빈 감각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모른 채 지나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는 이유로, 원래 인생이 그런 것이라는 이유로. 하지만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에 가서야 그 감각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 텅 빈 감각은 게으르게 살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감각입니다. 젊을 때는 그것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감각이 선명하게 올라옵니다.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텅 빈 감각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자신을 찾으려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허무주의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지는 순간, 그것은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당시 유럽 사회 전체가 이 허무주의에 빠져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전통적인 가치들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신은 죽었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가치와 기준이 무너졌을 때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만들지 못할 때 사람은 텅 빈 감각 속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에서 핵심은 이유입니다. 이유가 있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생 그 이유를 한 번도 진지하게 찾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남이 정해준 이유로 살면서 그것이 자신의 이유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것은 내 이유가 아니었다고. 69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좋은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남편을 뒷바라지했고 집안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공허함을 잠시 채워줬습니다. 하지만 이른을 앞두고 그녀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남편은 건강했고 살림은 안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는데 정작 자신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있다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대답들이 나왔지만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이제야 찾으려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감각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천천히 자신에게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그 이후 그녀는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젊을 때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들었고, 오래전 읽다 만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조금씩 알 것 같다고. 평생 남을 위해 살면서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이제야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고.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니체의 삶은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니체는 평생 하나의 질문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인가? 이 질문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니체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5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어린 니체에게 깊은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사람은 왜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가? 그 질문이 니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그 질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젊은 시절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읽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고통이고 삶은 무의미하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니체는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고통이라면 그 고통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의미하다면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니체의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포기를 말했다면 니체는 극복을 말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더 강해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니체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체는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한 편두통이 있었고 시력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책을 읽는 것조차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계속 글을 썼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니체는 자신이 왜 글을 써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말들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당시 니체의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보내준 책을 도로 반납하는 출판사도 있었고 강연을 해도 청중이 몇 명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니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해도 자신이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이 탄생한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니체의 삶에는 또 하나의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45살. 니체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의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거리에서 채찍질 당하는 말을 보고 그 말에 목을 끌어안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11년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채로 보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 동안 니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철학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읽히고 있습니다. 니체의 삶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신으로 살았는가입니다. 니체는 45에 정신을 잃었지만 그 전까지의 삶에서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고 그 이유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한 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진짜 나로 살았는가? 이 질문 하나입니다. 이 질문이 단순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마주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들이 진짜 내가 원한 것이었는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진짜 나다운 방식이었는지, 그 돌아봄이 두려워서,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생각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미룸이 쌓이면 인생의 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됩니다. 진짜 나로 살지 못했다는 후회. 그것이 모든 후회 중 가장 깊고 가장 오래 남는 후회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보다 더 깊은 후회입니다. 재산이 적은 것보다 더 아픈 후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후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자신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하루하루 쌓이면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남의 기준으로 산 인생과 자신의 기준으로 산 인생은 끝에 가서야 그 차이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정숙 씨가 이른을 앞두고 그 차이를 느꼈던 것처럼, 니체가 평생 그 질문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그 차이를 느끼는 순간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순간입니다. 니체의 철학 중에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도, 실패도, 상처도, 후회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에서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니체가 평생 살면서 찾아낸 답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살면서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찾아낸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철학 개념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통해 몸으로써 내려간 말이었습니다. 아모르 파티를 이해하면 후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후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자신이 진짜 원했던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것이 후회되었다면 그것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후회를 외면하지 말고 그 후회를 지금 이 순간의 나침반으로 삼으십시오. 후회가 있다면 그것이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아직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아모르 파티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연료로 삼아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니체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영원 회귀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이 질문이 영원 회귀의 핵심입니다.
니체는 이 질문을 단순한 사고 실험으로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강렬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금 이 선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금 이 관계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래도 괜찮겠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하고 있는 일, 두려움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관계, 남의 눈 때문에 선택하고 있는 삶, 그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견딜 수 있겠는가? 반대로 진짜 하고 싶은 일, 진짜 소중한 관계, 진짜 자신다운 선택, 그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영원 회귀는 지금 이 순간을 진짜로 살라는 가장 강렬한 초대입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이미 그 길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있든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정숙 씨가 이른을 앞두고 그것을 찾기 시작했던 것처럼 니체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순간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늦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이릅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질문과 더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이 질문을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질문이 점점 크게 들립니다.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그 질문이 크게 들릴 때 도망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다면 인생의 후반은 전반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가벼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자신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니체가 말한 진짜 삶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신으로 사는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질문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하지 못한 일이 아닙니다. 되지 못한 자신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면서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은 것, 그것이 가장 깊은 후회입니다. 니체는 이 후회를 피하기 위해 평생 하나의 질문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차라투스트라를 탄생시켰고 아모르 파티를 만들어냈고 영원 회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모든 철학의 출발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그 질문 하나가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쉬는 철학이었습니다.